안녕하세요. 화곡동 수학세상 이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경우의 수와 확률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경우의 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의 결과를 사건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동전을 던진다, 주사위를 던졌다. 그래서 무엇이 나왔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은 뭐냐면 경우의 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동전을 던짐, 주사위를 던짐, 자,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일어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나요? 자, 이것을 우리는 경우의 수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동전을 한 개 던졌습니다. 동전 한 개. 그럼 동전을 한 개 던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는 뭐가 있다? 동전의 앞면이 나오거나 또는 동전의 뒷면이 나오거나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부분은 한 가지, 두 가지 그런 걸 가지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는 어떻게 구할까? 자, 여기서 또는이 의미하는 것은 이것 또는 이것 분리를 시키고 있죠. 그래서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합의 법칙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더하겠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죠. 자, 또는 이라는 단어가 있다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전제 조건이고, 그래서 합의 법칙이다. 자, 그러면 자, 그러할 때는 경우의 수를 더해서 구하는 것인데 예를 한번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음식을 주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라면이나 또는 김밥 중에서 나는 메뉴를 하나 주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중에 난 딱 한 개만 고르려고 해요. 한 가지 메뉴만 먹겠다. 그런데 라면을 보니까 메뉴판에 라면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김밥을 보니까 김밥의 종류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이 중에 하나만 고르려고 하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메뉴의 가지수는 총 7가지 중에서 하나를 고르면 되겠죠. 그래서 그때 나오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7가지라고 하고 동시에 고르는 게 아닐 때는 각각의 경우 수를 더해준다. 그래서 이것을 합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 자, 이때는 그리고라는 용어 또는 연달아라는 용어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일어난다, 그리고 연달아 이런 단어가 있다면 자,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곱의 법칙이라고 하고 각각이 일어날 경우 수를 어떻게 하냐면 곱해서 계산을 해줍니다. 자, 마찬가지의 경우로 우리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나는 라면을 한 개 먹을 거고, 그리고 김밥도 한 개 먹으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라면과 김밥을 둘 다 먹는 거죠. 둘 다. 자, 그런데 마찬가지 라면의 메뉴는 세 가지가 있고, 김밥의 메뉴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내가 고를 수 있는 경우 수는 3과 4를 곱해서 총 12가지 경우의 수가 생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라면의 종류가 있는데, 라면이 A라면, B라면, C라면, 김밥은 종류가 있는데, 1번, 2번, 3번, 4번 김밥이 있습니다. 그럼 나는 그 중에 하나하나를 고르는 거니까 만약에 A라는 라면을 골랐다. 그럼 김밥은 A랑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A랑 3번 라면, A랑 뭐 4번 김밥 이렇게 고를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 B를 골랐을 때도 B랑 1, B랑 2, B랑 3, B랑 4. C를 고를 때도 어떻게 할 수 있다? C랑 1, C랑 2, C랑 3, C랑 4 이렇게 고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A라는 라면을 골랐을 때 고를 수 있는 김밥은 총 네가지가 있다. B라는 라면을 골랐을 때도 몇 가지가 있어요. 네가지가 있다. C라는 라면을 골랐을 때 고를 수 있는, 조합할 수 있는 김밥의 종류도 몇 가지가 있다. 네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한다? 모두 더해보면 12가지. 그래서 각각의 경우를 어찌하시면 된다? 곱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다시 정리해 보시면 또는 이라는 단어가 보인다.
동시에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땐 합의 법칙, 각각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더해 주시고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연달아라는 용어가 보인다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고 그때 곱의 법칙을 적용해서 우리는 각각이 일어나는 경우를 곱해준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렬로 나열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예를 들면 우리가 4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자, 4명의 친구를 자, 일렬로 서보세요라고 한다면 자, 그 친구들이 설 수 있는 자리가 4개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이제 4명의 친구들이니까 뭐 A 친구, B 친구, C, D 이렇게 4명 친구가 있다. 그러면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친구는 몇 명 중에 선택할 수 있다? 4명. 그러면 한 명이 골랐다. 예를 들어 C라는 친구가 이 자리에 오기로 결정했어 라고 한다면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친구는 총 3명 중에 고를 거야. 또 한 친구가 정해지면 이제는 2명 중에 고르시면 되는 거고 정해지면 마지막 친구는 1명 중에 고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쭉 일렬로 세우면 동시에 연달아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곱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24가지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n명을 일렬로 나열을 할 때에는 자, 이 인원수가 1이 나올 때까지 하나씩 줄여가면서 곱해준다. 4명을 나열하면 4부터 1이 나올 때까지 한 칸씩 줄여가면서 곱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n 곱하기 n-1, n-2 쭉 곱해서 누가 나올 때까지 곱한다. 1이 나올 때까지 곱하면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n명이 있는데 그중에 r명만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한다. 자, 그러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자, 똑같이 4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4명의 친구가 있는데 4명 중에서 2명만 선택을 해서 자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4명 중에 2명만 선택을 하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리는 2자리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맨 앞에 올 수 있는 친구는 A, B, C, D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므로 자, 4가지의 가능성이 있고 자, 그다음에 다른 친구들은 이제 한 명이 선택이 됐으면 3명 중에서 고를 수 있겠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가지수는 3가지밖에 없다. 자, 근데 자리가 2자리밖에 없는 거죠. 2명을 선택하는 것은 그럼 여기서 끝나고 곱해서 몇 가지? 12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R명을 선택한다고 한다면 그때는 자, 2명을 선택할 때 숫자 2개만 나열했고 만약에 3명을 선택하면 3자리만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R개의 수를 n에서부터 곱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n에서 시작해서 n-1, n-2 해서 n-r 플러스 1까지 하면 여기까지 개수가 몇 개가 된다? R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만큼 곱해주면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만들어진다. 자, 그러면 이웃해서 한 줄로 세우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이웃하여 붙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 자, 어느 가족이 있는데 자, 아버지, 어머니, 그다음에 아들하고 딸이 있습니다. 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 가족이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웃해 있고 일렬로 나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웃해 있다. 부모님이 이웃하셨다. 그럼 붙어 있는 거니까 부모님이 붙어서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처럼 취급을 하시고 그러면 1명, 2명, 3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거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죠. 자,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일 수도 있지만 어떨 수도 있냐면 어머니가 먼저 오고 아버지가 온 다음 A 친구, B 친구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자리를 바꾸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2 곱하기 1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럼 이 뒤에 나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자, 이웃한다라고 묶여 있는 사람을 그 사람을 자리를 바꾸는 경우는 몇 가지?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곱해진다. 자, 그럼 정리해 보시면 이웃하는 것을 하나로 묶어. 일단 하나로 묶어서 한 줄로 세우는 경우를 만듭니다. 하나로 묶어 하나 취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4명이지만 묶어서 3명을 나열하는 경우를 찾으신 다음 그 묶음 안에 있는 사람을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를 곱해 주신다. 그럼 만약에 여기가 지금 2명이었으니까 자리 바꾸는 방법이 어머니, 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3명이었다면 여기 곱해지는 게 뭐가 될까요? 예를 들어 3명이 묶여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럴 때는 3명이 자리 바꾸는 건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라고 하시면 되죠. 왜냐하면 자리가 3개이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표를 선출하는 경우는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를 선출을 한데 자격이 같은 경우와 자격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자격이 같다는 건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뭐 임원을 2명 뽑는다. 임원. 그러니까 우리 반을 대표할 수 있는 임원이 있고 그런 친구를 2명만 뽑을게. 뭐 이런 얘기들인 거예요. 그럼 자격이 다를 때는 어느 거냐면 이런 거죠. 뭐 반장을 1명 뽑을게. 그리고 부반장을 1명 뽑을게. 그럼 보세요. 자, 임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 같은 위치예요. 직급이 같은 거죠. 근데 반장, 부반장은 지금 자격 자체가 다르죠. 그러니까 A 친구가 반장이 되는 경우와 B 친구가 부반장이 되는 경우랑 B 친구가 반장이고 A 친구가 부반장인 경우는 같은 경우예요, 다른 경우예요. 이거는 다른 경우니까 서로 다르게 세겠죠. 그런데 임원을 2명을 뽑는다. 예를 들면, 자, 2명만 뽑아주세요. 2명은 우리 팀 대표예요. 라고 하면 2명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A, B가 우리 반 대표인 거나 B랑 A가 우리 반 대표야. 라고 말하는 거나 같은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다르다. 그럼 어떻게 다를까? 예를 들어 N명 중에서 3명을 선출합니다. 그럼 3명을 나열하는 방법은 N에서부터 하나씩 줄여서 숫자 3개를 곱하죠. N 곱하기 N-1, N-2. 그런데 그 3명을 자리 바꾸는 방법. 자, 이거랑 같은 방법이요. 자리 바꾸는 방법이 3, 2, 1이죠. 나눠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N명 중에서 3명을 뽑는데 자격이 다르다면 서로 다른 경우로 보는 거기 때문에 나눌 필요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N 곱하기 N-1 곱하기 N-2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구해주시면 되냐면, 자, 서로 다른 N장의 카드에서 3장을 뽑아 3자리의 정수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0이 포함되어져 있는 경우랑 0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는 다르게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숫자를 한번 볼까요? 숫자가 0, 1, 2, 3 이렇게 4개의 숫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나는 3자릿수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0이 있는 경우는 자, 이 맨 앞에 100의 자리 숫자에 누가 올 수 없습니까? 0이 올 수 없죠. 그러니까 0을 제외하고 1, 2, 3 중에서만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경우 수가 3가지밖에 없죠. 그럼 10의 자리는 이제 0이 와도 상관없으니까 선택된 거 빼고 0을 포함해서 숫자 몇 가지가 있다? 3가지. 그러면 선택된 거 또 하나 빼면 이제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2가지가 있다. 그래서 곱해주시면 9, 2, 18 해서 18가지의 경우 수를 가질 수 있다. 그런데 0이 없이 1, 2, 3, 4를 가지고 3자리의 수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가 100, 11이라고 한다면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4개 중에 고르니까 4가지 전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선택된 거 하나 빼시고 나머지 3가지, 그다음 선택된 거 또 하나 빼시면 나머지 2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곱해 주시면 총 몇 가지다? 24가지. 자, 이렇게 경우수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0이 포함되어져 있는 경우는 맨 앞에 0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자, 하나를 뺀 상태에서 하나를 빼고 그 다음은 0을 포함하니까 다시 빼고 2개 빼진 게 곱해지는 거죠. 자, 0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n, n-1, n-2 이렇게 곱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분이나 삼각형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n개의 점일 때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선분과 삼각형은 어떻게 될까? 자, 먼저 n개의 점이 있죠. n개의 점. 자, 예를 들어서 원 위에 5개의 점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5. 자, 이 5개의 점을 이용해서
선분이 몇 개 만들어지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선분은 연결하는 선이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총 10개가 생기죠. 자, 이것을 계산할 때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5개 중에서 나 맨 처음에 출발할 선은 몇 개 중에 고를 수 있다? 5개의 점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 고를 거야. 그리고 자, 누구로 연결을 해줄까라는 선택은 나를 제외하고 나머지 4개 점 중에서 고를 거야. 그런데 자, 여기를 뭐 A고 여기를 B라고 해볼까요? 그럼 A와 B를 이어준 선이나 B랑 A를 이어준 선은 어떤 선이다? 같은 선이니까 2번 세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걸 2로 나눠줍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게 몇 가지, 10가지 이렇게 계산을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중에 2개를 고른다라는 것은 2개 자리 바꾸는 거고 그게 2 곱하기 1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2인 거죠. 근데 2 곱하기 1이지만 우리가 2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원리는 자리 바꾸는 방법이기 때문에 2 곱하기 1이 생략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5개의 점 중에서 삼각형은 몇 개 만들어요? 라고 한다면 삼각형은 3개의 점을 이어주어야 만들어지니까 자, 맨 처음에는 5개의 점 중에서 고를 거야. 그 다음 누구랑 연결할지는 4개 중에서 고르고 자, 2점이 연결됐으면 나머지는 이제 3개 중에서 고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C라고 해볼게요. ABC라는 삼각형이나 ACB나 BAC나 BCA나 자 이게 모두 같은 거기 때문에 이 3점을 나열하는 방법의 수로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누면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개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선분의 개수는 n 곱하기 n-1을 2 곱하기 1로 나누고 2점이 선택됐기 때문이고 그걸 나열하는 개수다. 삼각형 개수는 n 곱하기 n-1, n-1을 곱해서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누어 준다. 몇 개를 선택하기 때문이다. 3개의 점을 선택하기 때문이겠죠. 자, 다음은 확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률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수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확률은 우리가 보통 P라고 표현을 하는데 P는 probability의 첫 글자 PPP 사용한 거고요. 자, 이것은 일어나는 모든 경우가 몇 가지인가에다가 자,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 수는 몇 가지인가요를 분수로 나타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지려고 합니다. 주사위를 1개 던지는데 그 중에서 1이 나올 확률, 1이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질문이 이렇다라고 한다면 주사위라고 하는 것은 총 1에서 6까지가 적혀져 있죠. 6개 면이 있고 그러면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는 1, 2, 3, 4, 5, 6 해서 6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1이라는 숫자는 한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1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똑같이 던졌습니다. 주사위를 1개 던졌는데 그 중에서 홀수가 나올 확률은요. 그러면 마찬가지 1, 2, 3, 4, 5, 6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는 6가지이고 그 중에 홀수는 1이거나 3이거나 5이거나 자, 3가지밖에 없죠? 그걸 약분해서 기약분수로 써주시면 자, 2분의 1이 자, 주사위 하나를 던져 홀수가 나오는 확률을 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전체 경우 중에 질문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 수를 분수로 나타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률이 갖고 있는 성질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확률을 우리가 P라고 해요. PP, probability의 P예요. P라고 한다면 그거는 일어날 확률은 0에서부터 1까지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졌는데 0이 나와요. 그런 건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0이고 주사위를 던졌는데 7보다 작은 숫자가 나와요. 그건 모든 경우 쓰니까 1이죠. 그래서 가장 클 때가 1이고 가장 작을 때가 0이기 때문에 0에서 1까지 0 이상 1 이하가 확률의 범위입니다. 그럼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은 당연히 0이겠죠. 반드시 무조건 일어날 수밖에 없어. 그거는 확률이 1이야.
자,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P라고 하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전체가 1이기 때문에 1에서 일어나는 걸 빼준다. 그래서 일어날 확률이 P라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전체에서 뺀 1 빼기 P라고 하시면 됩니다. 사건 A와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자, 지금 또는 이라는 단어가 보인다면 더해준다, 합이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지금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절대 같이 일어날 수 없어. 그럴 때에는 확률을 어떻게 해주시면 됩니까? 더해주시면 됩니다. 합의 법칙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건 A와 그 다음 동시에 일어납니다. 동시에 그리고 연달아 이런 경우에는 자, 사건 A와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어떻게 해주시면 됩니까? 곱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연속해서 뽑을 때의 확률과 도형에서의 확률까지 정리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속해서 뽑은 경우의 확률은 어느 경우냐? 자, 예를 들어 보도록 하죠. 자, 뽑은 것을 다시 넣고 뽑아. 그러면 처음하고 완전히 같아진다. 그래서 확률을 생각해 봐. 이런 거고. 뽑은 것을 다시 넣지 않아요? 그럼 처음과 달라졌겠죠. 그럼 달라진 부분은 무엇일까? 자, 같은 것과 다른 것의 차이점.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자, 4개 중에서 2개는 당첨이 되는 주사위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런데 자, 그러면 내가 2번을 던졌을 때 당첨될 확률을 구하라고 한다면 자, 맨 처음에 뽑은 것을 다시 넣는 경우는 처음하고 동일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주머니 안에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이렇게 들어있는 거니까 처음에 뽑을 때에도 내가 하나 뽑는다 했을 때 4개 중에서 당첨되는 게 2개죠. 그럼 당첨 제비가 나왔는데 나 이거 다시 넣어 이런 말인 거기 때문에 처음하고 동일해요. 그럼 두 번째 경우도 또 4개 중에서 2개가 당첨 제비죠. 연달아서 뽑게 될 테니 곱해 주시면 확률이 나온다. 그러면 내가 뽑은 건 넣으면 안 돼요. 그럼 둘 다 당첨될 확률은요. 그러면 맨 처음에는 4개 중에 당첨 대비가 2개 있었죠. 근데 내가 얘를 뽑았어. 그럼 이제 요것만 남은 거예요. 다시 안 넣는다라고 하면 이제 남아있는 건 몇 개냐면 난 3개의 선택지 중에 고를 수 있고 그 중에 당첨이라고 되는 건 하나밖에 없어. 이거죠. 그래서 그것이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 자, 처음 뽑은 것을 다시 넣는 경우는 처음과 나중에 같아지지만 확인하고 다시 넣지 않는 경우는 달라진다라는 것을 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 도형에서 말하는 확률은 넓이의 비가 얼마인가요? 넓이의 비율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넓이 중에 해당하는 부분의 넓이가 얼마인지를 나타내 주시면 그것이 확률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정사각형을 똑같이 4등분을 하고 그 중에 한 조각에 색칠을 했습니다. 색칠한 부분이 나올 확률은 그러면 전체 4조각 중에서 한 조각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죠. 만약에 원이 있는데 원을 이렇게 120도씩 해서 3등분을 했어요. 자, 그러면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할 확률 그러면 120도, 120도, 120도 3등분 했으니까 그 중에서 하나, 1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도형에서의 확률은 전체 넓이 중에서 해당하는 부분의 넓이가 얼마인지를 넓이의 비율로 구하시면 됩니다.